먼저 오늘 오전에 여당에서 나온 속보부터 짚어보고 또 내란조의 수사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국 안정화 TF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서 지도부 그리고 의원총회에 제안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윤 대통령을 이르면 내년 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퇴진하도록 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하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떻든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취 문제를 일임받은 여당에서 길어도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이 그만둬야 한다. 이런 구상이 공식적으로 나온 겁니다. 때문에 향후 정국의 향방과 관련해서 의미가 큽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어제 출범시켰던 여당 전국 안정화 TF, 친윤계지만 개파색이 얇다는 이 평가를 받는 이양수 의원이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도 이 친윤, 친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중립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 TF는 오늘 오전 1차 회의를 거쳐서 내년 2월 대통령 퇴진 후 4월 대선, 아니면 이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렇게 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담긴 로드맵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이 비공개 의총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함께 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시기, 또 임기 단축 개헌 등 다른 윤 대통령 퇴진 방안들도 언급이 됐지만 구체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아직 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동의 여부, 표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관련 보고를 받고 이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TF가 제시한 일정은 그동안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요구됐던 이 탄핵 타임라인에 준하는 어느 정도 이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되는 만큼 임기 단축 개헌 방안 등을 거론해온 친윤계 그리고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할 경우에는 여당은 또 다른 내부 갈등에 빠져들 소지도 있긴 합니다. 관련해 이양수 TF 위원장은 임기 단축 개헌 방안은 TF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이양수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의총에 참석했던 조경태 의원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보고하셨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안이 좀 있나요? 다 심각한 문제들이고 뭐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가서 논의를 의총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만한 문제들이 개파간인지 모르겠고 사람마다 조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 봐서 의견을 모아봐야죠. 그 내용 그 TF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 맞죠? 네네 맞습니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2달, 넉 달 이건 너무 긴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기 퇴진이라는 것은 좀 더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친윤계 의원님들이 제시하는 로드맵은 어떤 거예요? 친윤계 의원들은 조금은 좀 인식이 좀 더 안이하다라는 느낌. 좀 이 전국 이 사태를 보는 시각이 조금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좀 차이가 좀 많다. 온도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 오후에 또 의총이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열렸던 의총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금 잠시 정회가 된 상태고요. 오후에 다시 의총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TF 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을 퇴진하게 하고 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조기 대선을 치르도록 하자. 지금 이겁니다. 세 패널께 간단히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드는 질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조기 퇴진을 시킨다는 거죠? 대통령의 의지에 맡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월 3일에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간표만 제시됐지 구체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어떤 건지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의 위헌적 상황에 대한 헌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지 당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조정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나온 안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고 강제할 법적 수단도 없다는 점에서 지난주와 똑같이 시간만 끌고 있는 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종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조 변호사의 의견에 좀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유카운 측이 없습니다. 이제 언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느냐, 그리고 조기 대선은 좀 나중 문제고, 가장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했던 게 대통령이 지금 권한을 거의 상실한, 그러니까 권위가 추락되고 권한이 상실됐는데, 이런 그 식물 대통령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대통령을 인정할 거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월 퇴진이냐 3월 퇴진이냐 고민하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왜 2월이냐 왜 3월이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진행하는 주체가 어디고, 그러면 야당을 설득하거나 국민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위해서 2월이나 3월이냐. 예를 들자면 임기 내 개헌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이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거국 내각이냐,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날짜만 제시하다 보니까 도대체 날짜만 제시해서 얻는 게 뭐냐, 국민들한테 진짜 다가오는 게 뭐냐, 그게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TF가 안을 갖고 있기는 할 텐데 그 내용이 전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알고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요. 송영 변호사님. 네, 이 국정안정 TF의 초안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어떤 쪽으로든 채택을 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단순히 시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현 방안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실현이 불가능한 게 아닌 것이요. 대통령께서 지난 토요일에 대국민 담화 때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국민 담화로 인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의 탄핵소추 반대는 어떻게 보면 정치 현실적으로는 조건부 반대가 되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그런 공언을 한 것을 전제로 일단 탄핵 표결에 불참을 한 것인데, 만약에 당에서 이러한 그 로드맵을 정해서 대통령에 가지고 갔더니 이것을 불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의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계속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치 현실적으로는, 자, 국민의힘 의원 각자가 108명이 독립적으로 언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생각을 써서 적어낸다고 했을 때 100번째부터 108번째까지의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송영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의 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그래서 당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 깊숙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도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TF에서 내놓은 안은, 지금 두 분께서는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타임테이블에 관해서 큰 틀은 내놓은 거잖아요. 내년 2월이나 3월 퇴진, 내년 5월이나 6월 대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탄핵, 만약에 탄핵안이 지금 바로 소추가 이루어져서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6개월, 그러니까 180일 내에 그걸 맞추도록 돼 있는데, 이전 대통령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예가 뭐 60일이나 아니면 뭐 석 달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TF가 굳이 내년 2월과 내년 3월을 이렇게 정한 그 이유나 배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아니겠습니까?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의 핵심은 시간적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로 해서 사건을 보내면은 뭐 3개월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현재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이 비어 있고요. 그 3명을 국회가 정상적으로 선출 절차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면은 그 임명장을 주는 것은 타당한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들은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초반부터 심리를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3명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법상 탄핵 심판의 심리기간은 180일이지만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 규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재판처럼 길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그 탄핵 심판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최근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절차가 그래서 정지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이 내란죄에 관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되어서 만약에 탄핵 절차가 정지가 되면 그때는 언제 끝날지 정말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스케줄의 불확실성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 정치와 우리 정치 일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의 영장실시심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저희가 이후에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심사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본인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반론권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지금 TF가 내놓은 이 로드맵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확실히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명백한 헌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위헌적이고 위법 행위를 한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실제 뭐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탄핵 사유를 명백히 구성한 사유가 나와 있다고 하면 탄핵을 퇴행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 심판 절차로 가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권한 대행 체제로 국정을 운영해 가면 됩니다. 2017년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불확실하지도 않고 국정의 예측 가능성을 없애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제 송영 변호사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심리를 중단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더 연장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 송영 변호사의 얘기대로라면 그렇다면 탄핵을 하더라도 만약에 형사 기소가 된다면 오히려 그 기간이 장기화가 되어서 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가 오히려 더 오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죠.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적 상황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우리 헌법이 두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더군다나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를 전제해서 거쳐야 될 정도로 이 위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모르겠는데 이번 비상계엄 제착의 위헌적이라는 것은 여당 지도부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갈 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근 의원께는 그 부분 여쭤볼게요. 지금 TF에서 내놓은 안이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퇴진, 그다음에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대선을 치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졌다시피 친윤계 일부에서 아마 친윤계 핵심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지 말고 이번 참에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를 바꾸는 그 개헌을 하자. 거기에서 대통령 임기도 단축시키자. 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는 2026년에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네네. 그것에 맞춰서 개헌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까지는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자. 이게 지금 친윤계의 의견인데 지금 TF가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자, 이 안을 가지고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아직 뭐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를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네. 이 안을 갖고서 친윤계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제 오늘의 의총 분위기를 보면 아마 친윤계를 설득하지 못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와 관련돼서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내대표를 지금 선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말 친윤계와 친한계의 생각이 너무너무 접점이 없이 거리가 있거든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윤계가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명분은 없지 않지요. 개헌이라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도 지금 너무나 지금 늦어지고 있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도 한때 주장했었던 부분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일단 설득해야 되고 친윤계도 설득해야 되고 야당도 설득해야 되는데 친윤계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야당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친윤계가 굉장히 이 상황을 지금 나이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야당은 당장 지금 탄핵 아니면 하야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야당이 설득 당할 수 있는 안이 개헌안에 없거든요. 개헌을 만약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정파적 이해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야당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수당인 어떤 여당이 그것을 그냥 선언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간을 좀 더 벌겠다라는 의미로 아마 국민들은 받아들일 테고 야당은 더군다나 그것을 반대할 테고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친윤을 설득할 때 지금의 여론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걸 얼만큼 강하게 지금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